실체가 없잖아요. 일단 숫자가 안 찍히잖아요. 개발과 양산은 최소한 2년 이상의 갭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CATL 약간 뻥튀기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종잣돈을 잘 불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 않나. 은행이자 그때도 많이 준다고 막 깝죽깝죽 될 때 6%였거든요. 근데 12%를 난 받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원금 1,000만 원이 이미 다 배당금으로 다 채워져 있었어요. 한탕주의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네. 젊은 분들이 그쵸. 너무 쉽게 그냥 한 방에 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골로 갑니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대표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개인들이 좀 조심해야 할 투자 방식, 뭐 혹은 종목이라면 어떤 걸 생각하실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뭐 초전도체하고 맥신.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초전도체 사실 그 초전도체 관련된 회사라고 뜬 서남 대표이사 그냥 홀라당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 뒤에 있는 최대 주주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가 그 장비 회사도 그냥 다 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네들끼리 계속 폭탄 돌리기 하면서 끝까지 안 팔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물량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전도체 아니라고 밝혔죠. 너무 신기한 게 네이처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에서 초전도체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도 몇 번 시세를 줬거든요. 그럼 그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폭탄 돌리기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위험한 거고 그리고 실체가 없잖아요. 일단 숫자가 안 찍히잖아요. 제가 AI랑 로봇을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유는 AI나 로봇 관련된 회사는 죄다 적자인 거예요. 매출은 나는데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큐렉소라는 의료용 로봇 만드는 회사가 흑자 전환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흑자 전환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AI 관련돼서도 루닛 매출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적자인 거예요. 근데 루닛도 회사에서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25년도까지 흑자 전환하겠다. 그리고 뷰노는 24년 당장 내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 가식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투자하는데 초전도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건 보이지 않는 실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 이슈만 있는 거죠. 맥신 마찬가지고. 그러면 초전도체나 맥신 관련된 회사들이 실제 초전도체나 맥신으로 매출이 나오는지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면 확인이 되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이게 CATL 약간 뻥튀기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CATL도 막 우리 충전 갔대요. 10분 만에 완성했대요. 실체는 없어요. 실제 뭐 공장 가보면 당연히 확인되잖아요. 안 밝히죠. CATL도 자기네들 LFP랑 자기네들 배터리 많이 팔아야 되니까 막 열심히 홍보는 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고 하는 여의도 애널리스트 말고 실제 배터리 업계 전문가가 보면 야 그래 그거 양산했다 치자. 아니 그거 개발했다 치자. 그럼 그거 어떻게 양산할 건데? 양산하는데 저는 엔지니어 출신에서 그 뭐 배터리 기술력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아무리 그 기술력의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요. 개발과 양산은 최소한 2년 이상의 갭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CATL 2년 동안 개발할 동안 그 양산 품질을 만들 동안은 뭐 그러면 국내 배터리 셀 3사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양산을 했어요. 가격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막 충전 속도 10분에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비싸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투자 원칙이라면 대표님은 어떤 걸 좀 보세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고가 경직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연한 사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려 있고 깨어 있고 이렇게 조금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한 사람이 굉장히 좀 수익을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뭐 좀 이제 좀 주식 좀 잘한다고 뭐 아니까 어떤 한 종목이나 어떤 한 업종이 뭐 예를 들어 그게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어요. 2차 전지에 꽂히니까 갑자기 빵빵 뜨는 AI나 로봇을 못 보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사고가 유연하면 2차 전지 좋은데 AI도 보고 로봇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양극재 보시는 분들은 양극재만 보니까 막 음극재나 장비 얘기만 엄청 욕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거 약간 그런 거예요. 양극재 투자하는 사람도 음극재나 장비 회사의 동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AI 투자하는 사람도 AI랑 로봇이랑 연관되니까 로봇 관련된 걸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식음료 투자하는 사람도 식음료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광물이나 그런 동향을 봐야 되는 거. 연관 산업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일 어려운데 사실 저도 너무 어렵고 사실 그래서 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측정을 못해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도 좋아야 되고 실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커져야 돼요. 근데 2차 전지가 날아갔던 이유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도 높은 데다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엄청 좋아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낮은 상태면 엄청 투자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터를 좋다고 본 게 엔터는 이익은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보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좋아진 거고 로봇이나 AI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은 엄청 좋은데 숫자가 안 올라온 거죠. 이익이 낮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익만 올라오면 AI는 로봇은 엄청 폭탄이 터지겠죠. 그래서 저는 반대가 더 좋다고 봐요. 사람들 기대값은 되게 낮은데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기대값 좀만 올라오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거 대표적인 게 약간 헬스케어 업종이 아닌가. 미용 의료기기 막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막 엄청 AI나 로봇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미용 의료기기도 똑같아요. 해외 막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북미 유럽에 막 진출하고 동남아에 진출하고 중동에 진출하고. 근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숫자는 엄청 잘 지켜요. 헬스케어는. 그래서 약간 숫자도 찍히면서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은 업종을 찾아보자. 그러려면 중요한 건 이제 손품을 엄청 파셔야 되는 거죠. 뭐 다양성을 이야기해 주셔서 얼마의 종잣돈으로 한 몇 종목을 굴려야 잘하는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요. 그 나이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20, 30대는 저는 일단 종잣돈 그래도 주식 투자하려면 최소한 저는 35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주식 투자를 조금 의미 있게 하려면 종잣돈 일단 3천만 원 정도는 모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2030이라면. 그리고 만약 이미 5060에 뭐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을 예를 들어 1억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1억 기준이면 그래도 업종별로 다 다르잖아요. 헬스케어가 올라갈 때가 있고 AI 로봇이 올라갈 때가 있고 2차 전지가 올라갈 때가 있고 1억 기준으로 하면 저는 한 종목당 2천만 원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최소한 5종목 이상은. 근데 그 이상 뭐 7, 8종목 넘어가면 관리가 안 되고 수익률이 떨어져요. 예. 그렇다고 나 1억 한 종목 몰빵할 거야. 그건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030 3천만 원으로 하는 그 종목도 한 5종목 정도 보시죠. 3천만 원으로는 5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종목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억이면 5종목인데 3천만 원이면 3종목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빚을 내서 하는 투자들도 많고 뭐 인버스나 곱버스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버스, 굿버스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탕주의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 예. 깡통 한번 뭐 여러 번, 제가 2번 찼는데 여러 번 차봐야지 정신 차려요. 아니 50대, 60대가 인버스 하시는, 곱버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생의 노하우가 쌓이면은 안 하는데 젊은 분들이 너무 쉽게 그냥 한 방에 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골로 갑니다. 안전빵 우량주 혹은 뭐 ETF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ETF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산업은 분명히 성장할 거는 분명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갈지 SPG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ETF는 괜찮은 것 같고 ETF의 장점은 내 소위 말하는 퇴직연금 그다음에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한 주당 지금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상장되는 두산 로보틱스도 사고 싶은데 그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ETF는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돈으로 일종의 레인보우도 사고 SPG도 사고 로보티즈도 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월급의 10%에서 20%는 더 알뜰하게 줄여서 투자에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전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다고 보는데 아무튼 10%에서 20%는 그냥 ETF로 그냥 계속 그냥 사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정 업종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을 조금 나눠서 한 2-3개 정도 나눠서 그래서 ETF는 진짜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수수료도 비싸지 않고. 대표님이 아까 주식 투자를 350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좀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당연하죠. 제가 주식쟁이라서가 아니라 주식만큼 사실 매력적인 업종이 없다고 보는 게 일단은 근데 주식도 자꾸 세금을 올리려고 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부동산보다 세금이 낮잖아요. 그 다음에 황금성이 좋잖아요. 금방금방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오르기는 오르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팔려는 타이밍에 거래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크고 덩치가 커요. 소액으로 못 하니까.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뭐
몇천 단위로도 부동산 조각 투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크게 그러면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이 엄청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커지는 거 보면 부동산 기본적으로 억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종잣돈을 잘 불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 않나.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 고려할 때 고려하세요. 그 간판 아시죠? 채권 출시하는 고려신용정보. 네네네. 제가 그 회사를 한 15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500원대 사가지고 7,000원대 팔았는데 많이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소량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500원짜리가 300원으로도 떨어지고 200원으로도 떨어졌는데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게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니죠. 그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안 팔았는데 이 500원짜리 고려신용정보가 1년에 배당금을 70원씩을 주는 거예요. 500원에 70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12%예요. 어마어마하죠. 은행이자 그때도 많이 준다고 막 깝죽깝죽 될 때 6%였거든요. 근데 12%를 난 받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원금 1,000만 원이 이미 다 배당금으로 다 채워져 있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7년인가 8년 만에 내 원금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100% 완전 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경기 안 좋으니까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제 그만 먹자. 이제 나 이제 배당금 안 받아도 돼. 원금 다 챙겼으니까. 근데 그래도 안 팔았던 이유는 70원 주던 게 80원 주고 90원 주고 100원 주고 야금야금 배당금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 없을까?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 회사 어디가 있을까요? 500원 주시면 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팔았는데 7,000원을 팔았는데 뭐 그 뒤로 13,000원 막 가더라고요. 근데 아깝지 않았던 건 배당금으로 수익을 챙겼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에 일정 부분 10%에서 뭐 15%는 배당주도 전혀 주목을 못 받다가 막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시장 나빠가지고 떨어지면 주가만 빠져서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봤더니 막 금융주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은 주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금융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기업은행 안 망하잖아요. 사실 그 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로부터도 완전히 자유스럽죠. 기업에 돈 꿔주는 건데 가계보다 기업이 더 탄탄하잖아요.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기업은행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주가가 박살나는 바람에 9.7%가 된 거예요. 지금 은행이자 많이 준다고 막 제2금융권 막 깝죽대는 데가 4%가 안 되잖아요. 3.7%막 이렇더라고요. 저도 엄청 그거 많이 따져보는데 기업은행 9.8% 주는 거예요. 기업은행 주가 오르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매년 9.7%의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년 안에 원금 돼요. 갑자기 대박인 거죠. 오늘 다른 얘기 잘 할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오늘 기업은행. 근데 기업은행 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더 많이 주는 데 있겠죠. 그 네이버 증권을 가셔가지고 국내 증시 누른 다음에 요 배당이라고 따로 있어요. 배당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하는 데는 안 되고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주는 데가 있거든요. 기왕이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안전하겠죠. 모범 답안까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저 보시면 그러니까. 네. 이런 회사는 불안하겠죠. 300원, 400원 주다 갑자기 2,300원 줘서 배당 수익률이 높았는데 2,300원 주다가 1,000원, 800원 이렇게 낮출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대신증권 안 망할 것 같거든요. 보세요. 1,050원, 1,250원, 1,450원 배당 수익률 9.3% 할만한 거죠. 근데 기왕이면 대신증권보다 앞으로 성장할 회사 현대차 우선주가 거의 8% 9% 배당을 줘요. 근데 현대차 욕은 엄청 먹고 있지만 뭐 국내에서 90% 이상이 다 현대기아차잖아요. 르노, 삼성 떨어져 나왔고 뭐 쌍용은 뭐 KG 모빌리티는 뭐 사실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계속 성장하면 현대차 우선주도 같이 성장하죠. 근데 배당은 8% 9%씩 받아요. 대신증권 뭐 증권사 기준으로 치면 5위 바뀌잖아요. 한 7, 8위권인데 이렇게 배당을 계속 늘려서 줘요. 근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9.43%예요. 배당 수익률이. 그건 투자할 만한 거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투자 마인드를 뭐 꼽아주시자면 아까 뭐 유연한 마인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한 말씀 좀 더 해주신다면? 네, 긍정적이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돈 못 벌고요. 남 험담하거나 비난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꽂혀가지고 그냥 긍정을 넘어서 막 낙관하시는 거예요. 혼자 막 희망회로 막 열심히 돌리시는 거예요. 막 야 에코프로 150만 원 갔는데 300만 원 못 가겠어? 그 바로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막 희망의 해로 상상의 나라 막 펼치세요. 긍정적이되 객관적이셔야죠. 희망회로 막 혼자 막 열심히 행복회로 돌리시면 안 되죠. 긍정적인데 객관적이셔야 돼요. 철저하게 객관적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에코프로 BM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근데 에코프로 너무 좋긴 한데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까지 100만 톤 늘리면 더 롱텀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더 매력 있는 거 아니야? 아 에코프로 BM 너무 비싸. 근데 캐파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LG화학이 사실 양극재단에서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 월등히 좋아. 에코프로 BM 영업이익률 잘 나와봤자 6%인데 지금 LG화학 그렇게 업황 안 좋다고 해도 지금 영업이익률 8.3% 나오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양극재 관련된 영업이익률은 LG화학이 원탑이거든요. 그럼 그걸 끊임없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AI랑 로봇도 계속 비교하는 거. 로봇이 더 많이 막 이슈나 그런 건 맞는데 실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 올라가는 속도랑 루닛의 매출 올라가는 속도로 비교해보면 루닛의 매출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파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중치 준다고 하거든요. 상대적인 매력도의 가중치를 나는 숫자야, 나는 무조건 숫자야. 숫자의 가중치 1.2를 줄 거야. 아 나는 꿈이나 모멘텀이나 성장성이 중요해. 꿈이나 성장성이나 모멘텀에 1.2를 줄 거야. 그럼 그 가중치 곱한 거를 더해서 합산 점수가 큰 게 투자 매력도가 크겠죠. 그래서 그 가중치 주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찍히는 회사에 가중치를 높이 주는 게 맞는 거죠. 결국은요 주가는 기업을 따라가거든요. 그럼 기업의 실체는 숫자거든요. 사고도 유연하면서 상대적인 비교도 많이 하면서 손품도 열심히 팔면서 너무 바빠요. 할 게 많아요. 주식 투자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아 그거보다 사실 더 재미난 거는 너무 이거를 사실은 즐기셔야 돼요. 아까 뭐 주가 빠진다고 욕하고 막 뭐 악플 달고 막 흥분해가지고 혼자 막 뭐 그러면 절대 성공 못 하고요. 유연한 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거 새로운 기업 찾아보고 그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 뭐고 또 상대적인 비교해보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미치도록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재밌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절대로 못 이기죠. 그래서 일단 재밌으셔야 돼요. 그럼 재밌으면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재밌고 사고가 유연해야 되고 긍정적이고 본인만의 상상 그 행복회로 희망회로 절대 돌리지 마시고요. 네. 그 줄어드는 시점 그때가 아마 말씀하신 성장률이 그 덩치 큰 포스코 퓨처엠이요 매출 80%씩 늘어나요.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진 것 같고 마인드가 쓰레기 같은 마인드인 거잖아요. 잘 될 수가 없죠. 전 당연히 잘 안 될 거라 보고요. 제 채널에도 와가지고 저 이거 샀어요. 그러면 심장이 막 철렁철렁해요. 그 사람은 뭘 믿고 샀다는 거지.